안녕하세요.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진행을 맡은 배승희 변호사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으로 황장수 소장님과 민영삼 원장님을 드디어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과제가 그 주에게 뉴스통이라고 네. 옛날에 저기 채널 A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우리 민영삼 선배하고 저하고 이제 고정이고 또 네. 자주 제가 배승희 변호사가 나오다가 우리 그때 좋았지요. 그때- 거의 매주 나오라 하면 우리 민 선배는 뭐 또 딴 데도 가야 된다 해서 튕구면서 이렇게 할 때가 좋았는데 그때 좋았죠. 요즘 근데 어찌 살고 계십니까? 아무튼 그 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현재는 이제 모든 그 뭐 종편 그다음에 보도 전문 채널을 포함한 그 텔레비의 출연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걸로 다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못합니까? 아무튼 그 상황들이 설명을 드리자면은 복잡한데 아무튼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인지 보이지 않는 발인지는 몰라도 뭔가에 아무튼 걷어차여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해 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오늘 아침인가 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네. 그 블랙리스트 네.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져가지고 아, 조사위원회 만드셨어요. 과거에 그 문화체육관광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던 사람들을 전부 그 누가 시켜서 누가 가담을 했는가를 조사하는 위원회가 만들어진다 그래요. 네. 그리고 뭐 옛날에 민중화가로 꼽히던 분이 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렇게 걸리기도 했던 양반이 그 위원장을 맡아가 블랙리스트 조사를 한다는데 지난번에 황태순 선배도 와가지고 그때 또 출연이 네. 정지돼 있다. 그분도 민영삼도 출연이 정지돼 있다. 저는 뭐 가뭄에 콩나듯이 이렇게 또 완전 숨통은 끊어놓지 않고 딸고 가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블랙리스트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 블랙리스트가 그 지금 말하는 문화계만 있는 게 아니라 종편계 스타분들한테도 있는 것 같아요. 원장님이 지금 대표적인 블랙리스트 올라가신 분 아니세요? 좀 쑥스럽기는 하는데요. 네. 아무튼 그 올라가신 형식상으로는 아니 제가 즉답은 제가 제 입으로 하기가 그렇습니다. 인터넷인데 한번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죠. 근데 그 형식상으로는 각 방송국에서 그 자발적으로 방송국의 이익과 방송국의 그 속출을 위해서 원활한 속출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출연을 전부 자제하는 요청, 아예 교섭이 없는 걸로 형식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원장님은 그냥 통보만 받으셨죠. 내용이 즉슨 통보가 없죠. 그냥 어느 날 이제 부르지 않고 나중에 이제 그 고위 관계자들을 통해서 좀 이해해 달라라는 이제 그 어떤 좀 부탁이라 할까요? 이런 걸 이제 들어왔었죠. 아 그래도 힘이 있으니까 고위 관계자가 전화해서 좀 이해해 달라 그러구나. 나는 그냥 이렇게 방송국에서 쫓아낼 때 이해해 달라도 아니고 그냥 원래 방송 앞에서 출연 방송 아, 방송 한참 하고 있는데 대화하셨잖아요. 한참 방송하고 있는데 문자가 발발이 오더라고. 네. 그때 전화기를 듣고 방송에 갔는데 네. 보니까 자기 방송국에 출연하고 있는데 자기 방송국 간부가 청와대에서 전화를 받았는가 얼마나 놀랐는가. 출연하고 있는데. 홍양수 빨리 전화 그래갖고 네. 그래서 내가 전화하니까 아이고 뭐 이래저래 해서 이렇게 못한다. 그만 나와라. 근데 그래 참 이 블랙리스트 이것도 블랙리스트인데 네. 세월이 지나면 이 블랙리스트는 또 누가 작성하고 네. 누가 운영했는가 잡아가지고 깜빵에 쳐넣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저도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찌됐건 간에 그 여당이든 야당이든 또 여권이든 야권이든지 간에 비판받을 건 비판받고 또 칭찬받을 건 칭찬받아야 되는 거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대신해서 언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언론에 대해서 국민들의 입과 귀를 재갈을 물리고 귀를 막고 눈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그 언론 활동에 있어서의 블랙리스트야말로 어느 정부든지 간에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 분명한 이유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그 흥분되는 이제 상황이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 상황을 말씀드리면 3월 말쯤에 했어요. 3월 말쯤에. 네. 느닷없이 뭐 어느 그 모 언론 단체에서 무슨 막말하는 사람에서 뭐 황태순, 민영삼, 무슨 신원숙 이렇게 해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갑자기 출연 교섭이 중단되는 이런 상황이 왔는데 그 단체가 바로 가장 그 대선 과정에서 네. 이 정부 출범에 기여한 활동을 하는 걸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짜 뉴스를 제가 김정숙 당시에 문재인 후보의 부인 김정숙 씨가
그 나댄다, 설친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뒤랑 유포해 가지고 또 그걸 빌미로 해서 민영삼이가 이렇게 막말을 했다라고 해 가지고 제가 그 가짜 뉴스를 현재 이 검찰에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소인 조사까지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걸 핑계로 해서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유를 붙여가지고 민영삼 씨가 막말이다, 막말러다 해가지고 출연 정지를 시켜놓은 이런 상태인 걸 저는 알고 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제 명예가 심히 손상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다시 또 이 황장수 TV에서 말씀드리지만은 추억의 뉴스 통해서 정말 간곡하게 호소드리지만은 저는 김정숙 씨가 나댄다라고 직설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화면을 다시 보시면 누구나 알 겁니다. 검찰에서 이미 다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민영삼이는 김정숙 여사에게 설친다, 나댄다라는 얘기를 한 그런 막말을 하는 사람으로 지금 인식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대한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부터 지금 4월, 5월, 6월, 7월 지금 4개월째 방송 출연 못하고 있는데요. 출연료에 대한 그 경제적 손실도 굉장히 큽니다. 원장님 더 소장님, 시죠. 나중에- 더 시죠. 여기 선풍기를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방 소장님 그 예. 출연료에 대한 경제적 손실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문득 자다가 일어나서 황태순 선배는 요즘 뭐 할까, 민영삼 선배는 뭘 할까 해서 내 방송이라도 좀 모시자. 우리는 뭐 많이는 못 드려도 그래도 출연료도 주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때 방송계에 이 우리 저 민영삼 선배는 저보다 늦게 와가 네.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같이 저보고 좀 나가자고 네, 부탁하고 아. 했어요. 제가 부사수였습니다. 아, 부사수. 그래요?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12개, 13개 정도까지를 두 사람이 네, 같이 했어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에는 보니까 이제 저보다 훨씬 더 잘 나가고 그랬는데, 그때 뭐 이게- TV만 나오셨죠. 예, 그리고 나는 이제 일찌감치 네. 미리 면역 주사를 맞아. 전또 빙하- 박근혜 빙하기가 정권 왔죠? 때부터 일찍 빙하기가. 빙하기가 왔어, 네. 일찍. 그래가지고 이제 안 나가면서, 야, 이거 종편이라는 것이 정말 이거 믿고 있다가는 그야말로 어느 순간에 이 상처를 크게 입겠다. 내가 일찍 그 뉴스 추억에 없어진 뉴스 통해서 벼락을 맞았잖아요. 아니, 그렇죠. 난 근데 정말 억울해. 진행자도 벼락 맞았잖아요. 난 정말 억울해. 근데 그 진행자가 내가 안 하겠다는 걸 굳이 스카우트 해 간다면서 끌고 가가 내가 그 인연 때문에 학연이나 이런 거 인연 때문에 거절을 못 해갖고 갔다가 그 방송 갔다고 또 당시 또 다른 방송에서는 저를 출연 정지시키고 저도 애로가 많았는데 결국은 그 방송에서 대형 사고가 터지면서 내가 처음에는 그랬어. 아이 뭐 작가나 이런 사람들이 어려움이 많으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해라. 내가 2% 안 나가 있다. 그때는 좀 안 맞는 게 있어서 내가 미리 좀 안 하면 안 되냐고 이야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사고가 일어났길래 내가한테 다 덮으시하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방송에 기자 60명이 문제 있는 출연자의 영구 정지, 가만히 보니까 문제 있는 출연자가 나야. 그래서 내가 방송국에다가 이거 사과라도 내한테 개인적으로 좀 해라. 그러면 내가 그냥 넘어가겠다 했는데 안 해. 그래서 야, 내 방송 출연을 안 하더라도 이 평론가라는 사람들이 밟으면 밟히고 가라 그러면 가고 어떤 때는 보면 방송국 가고 있는데 전화 와서 맞아요. 취소됐다고도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걸 한번 보여주겠다 해서 그 여기 방송국 왕지렁이죠. 앞에서 왕지렁이. 아마 평론가 중에 최초로 시를 했잖아요. 사과라, 네, 사과라. 한 100명 모아서 했죠. 네, 그 앞에서. 네, 제가 그러고 출연하는 방송국 앞에서. KBS가 또 찍으러 왔잖아. KBS에서. 종편이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KBS가 또 인터뷰를 해갖고 찍어냈죠. 그런 바가 있는데 그때 당시 원장님 출연하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나도 그 방송을 계속 했죠. 그리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또 한 분이 계셨어요. 지금 누구죠? 그 장재원 의원. 아, 장재원 의원하고 황장수 소장과 제가 이제 3인이 고정 출연이었고, 이제 여자 변호사, 법률가들이 이제 매주 월화수목금 이렇게 한 명 돌아올 적에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제 배승희 변호사가 와서 지금의 그때의 그 김부장의 뉴스통, 오늘은 추억의 뉴스통 했는데, 이제 황장수 소장은 밖에서 시위를 하고, 저는 안에서 방송, 생방송을 하고, 참 그런 그 마음 아픈 그런 일이 있었죠. 네, 모르시겠지만 그때 여자 변호사들이 몇 명 없잖아요. 손정혜 변호사, 그다음에 임방글 변호사, 신은수 신은숙 변호사, 그다음에 최단비 변호사 있는데 저도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나갔죠. 근데 내부에서 토의를 한 결과 배승희 변호사 얼굴은 못생겼지만 말은 좀 한다. 그래서 이쁜 변호사들 사이에서 한 번 출연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만나요. 아니 원래 그 변호사들 여자 변호사들 중에 어떤 분은 좀 이렇게 신체가 장대했는데
또 네. 열심히 저기 다이어트를 통해 가지고 네. 아름다운 모습을 갖췄다라는 전설적인 이야기도 있더만요. 아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때 그 방송에서 네. 이 배짱 튀기고 데모하고 이러다가 이제 오늘날 네. 다 퇴출돼서 추억의 뉴스통을 우리가 하고 있군요. 만주벌판에서 다시 만나의 3인방입니다. 그렇죠.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추억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네. 바로 엊그저께도 그 단체에서 또 무슨 그 퇴출 대상 뭐 누구 해가지고 하는데 다른 분들은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네. 제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민영삼이 퇴출 대상 그 뭐 메토 해가지고 나온 내용이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이 아. 막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 영상을 보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막말이냐는 거예요. 그 막말의 내용 유튜브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 지금도 돌아다니는 거기에 조회수가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18만 정도 되던데. 근데 그 막말 내용이 뭐냐면은 전부 친노의 패권과 친문 세력의 어떤 그 패권적인 정치 행태에 대해서 제가 좀 비판한 거예요. 근데 그 비판을 친노와 친문을 비판하면 그게 막말입니까? 여기도 저는 대부분 여기도 저는 아주 우아하게 비유를 썼다가 막말로 잡혔는데 뭔가 하면 문재인 대표가 당 대표가 된 다음에 자신이 앞으로 100일 동안 이 비판을 이렇게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지 않겠다 이러다가 한 달도 못 참고 가다가 이제 세게 비판을 했어요 당 대표 때. 네. 그래서 내가 이 당군 신화를 갖다가 우회적으로 예를 들면서 이게 곰이 이렇게 이제 마늘을 먹으면서 이렇게 참다가 네. 한 달을 지금 이제 다 돼 가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곰이 사람이 좀 되려다가 막말인 것 같은데요. 사람이 되지 않았다 이랬는데 너무 막말인 것 거기서 같은데요. 사람이 되려다가 사람이 안 됐다 문재인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문재인 사람이 안 됐다 인간이 안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막말이 다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또 다시 하여튼 본인들 원장님 막말은 뭐였어요? 아니 그 친노하고 친문에 대한 그 비판이 요즘에 막말이었고 이 정도 되나요? 인간이 안 됐다. 그때 이제 3월 말에 문제됐던 막말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여성 비하 발언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나댄다. 그 뭐 모욕적 발언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그 프로그램에서 그 이봉규의 정치 옥타곤이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유명하죠 거기도. 예, 거기에서 그 대통령 후보 부인 5분에 대한 평가를 다 하는데 김정숙 여사 차례가 돼서 옛날 이순자 여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내조를 하고 또 무슨 그 이호 여사는 또 아주 그 동지적 상태로 내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지만 사투리로 얘기를 하면은 이런 평가들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그 부인들이 활동하는 것을 사투리로 좀 나댄다, 설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런 평가의 경계선상에 있는 분이 바로 이제 김정숙 여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꼭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치 민영삼 김정숙 여사 나댄다고 막말 이렇게 해서 막말러로 황장수 소장보다 먼저 잘렸습니다. 요즘에 그럼 어떻게 지내세요? 경제적인 거는 좀 괜찮으세요? 이제 그거야 제가 그 모아둔 돈이 좀 있으신 거 아니죠? 네, 농담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그때는 이제 물론 처음에는 제가 그 2013년도 초에 그 진출해서 종편에 이제 출연하기 시작했을 때는 황장수 소장이 저같이 출연 횟수도 많고 잘 나가 있었죠. 그때 아마 출연하실 계기도 출연 단가도 좀 달랐을 거예요. 아무튼 근데 첫 출연 그거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출연하게 됐나? 그때도 이제 그 첫 출연하게 된 건 언론그의 부장급 간부들하고 점심을 하면서 2012년도에 대선이 끝나고 당시에 민주당이 후보를 잘못 뽑았다. 그래서 이 박근혜 그 후보에게 진 거다. 그때 그 후보가? 문재인 후보였어요. 아무튼 그래서 민주당에서 문재인 후보를 잘못 뽑았다. 친노 프레임에 갇힐 수 있는 후보를 잘못 뽑아서 질래야 질 수 없는 선거를 박근혜 후보에게 졌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생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사석에서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이 텔레비에 나와서 좀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13년 그 12월 말부터 그 TV조선과 채널A에 이제 계속 출연하게 됐고, 그때 이제 황장수 소장은 다른 MBN이라든 여러 군데도 쭉 나가면서 이제 같이 출연을 해서 시청률이 잘 나오니까 했는데, 이제 황장수 소장이 사수, 제가 부사수, 이렇게 해서 상당히 프로그램 많이 했었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상당히 또 이렇게
뜨가 프로그램 떴죠? 많이 출연하게 네. 돼서 사투리가 상당히 좌우했던 것 같아.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구수한- 제가 일일 속담도 잘하시고. 3회에서 5회를 1년 360일 이렇게 해서 한 달에 이제 그때 우리가 100회. 그 센츄리 클럽이라고 해가지고요. 한 달에 100회 출연 횟수가 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황태순 그 평론가, 네. 그 나는 한 다음에 번도 거기 가보지 못했어. 민영삼, 100번 안 네, 되셨어요? 아 100번 한 번도 못 넘었어요. 나는 훨씬 최고- 넘었을 나는 텐데. 최고 기록이 한 80 한 너댓 번 정도고. 80년. 어. 그래도 하루에 2개 나의 전성기는 짧았다니까. 너무 잘 불. 나는 박근혜 정권에서 우리 민선배가 오면서 네. 아 이제- 오면서 오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밀려나는 처음에는 건가요? 나고 이렇게 그때 여기 한참 같이 미치니까. 같이 있지도 못했죠. 그때 그랬는데 네. 이제 나는 이 어디서부터 맛이 가기 시작했는가 하면 장승민의 시사 탱크에 가서 아 나오셨어요? 그때 고정으로 갔지 매일. 근데 일주일에 우리 오일. 나중에 시사탱크 같이 같이 합쳐서 했지. 일주일에 아, 4번씩 그렇구나. 같이 나는 매일 했지. 네. 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병헌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좀 쓰덕을 걸었어야 되는데 네, 그때 뭐. 거기 가서 뭐 청와대에서 전화 왔더라. 나 아. 방송 끝나서 아. 그 이야기까지도 했어. 그러니까 뭐 청와대가 그때 근무했던 것 같다. 수위가 있어. 나 방송을 마치고 딱 가는데 전화가 오더라. 아또 왔어요? 응. 그래서 나한테 솔직히 여러 제안을 많이 했지. 응? 뭐라고? 뭐 저기 수사본부장을 만나서 설명을 브리핑을 아, 들어봐라? 하고 아. 나 다 거절하고 계속 똑같은 주장을 했지. 그러니까 아마 찍었던 것 같아. 찍었겠죠.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이제 3인방 네. 사건이 터지면서 요놈들이 원흉이다 해서 내가 다 물러가라 그래. 그때부터는 완전히 찍히기 시작하면서 나는 그때부터 박근혜 정권 때부터 이미 이야기로. 퇴출 대상으로 뽑히다가 네. 그 다음에 2015년 접어들면서 괴문서가 방송국으로 다 아 괴문서. 돌면서 황장수 뭐 어쩌고 저쩌고 방송국 오너들한테 네. 다 돌았어요. 그때부터 뭐 나는 이제 방송에서 거의 퇴출돼 가면서 몇 년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유지를 해왔지. 그래서 나 민선배가 잘 나갈 때 네. 청출을 합니다. 계속 좀 잘 나갔으면 했는데 아, 또 또 이렇게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방송이 지금 이 뭐라 그러나 이 문화계 인사들한테 네. 돈을 주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봤을 때 돈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고 저 사람들은 돈 좀 주지 마라 지킨 놈들이다 그렇죠. 이런 거라 네. 지금 방송 출연을 둘러싸고 리스트를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좌파운동단체에서 던지고 네. 그 리스트에 의해 가지고 저놈들은 출연시키지 마라 해서 네. 방송국에서 알아서 정리해 그걸 주고. 한다면 이게 다른 점이 뭔가 그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는 착한 블랙리스트고 자기들은 그럼 박근혜 정부의 문화 블랙리스트는 나쁜 블랙리스트인가 아니 근데 그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하지 말아라. 네. 출연을 정지시켜라 하는 건 블랙리스트고 네. 지원을 많이 해라.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출연을 시켜라. 네. 요즘처럼 그건 화이트리스트죠. 화이트리스트에 든 적은 없으세요? 저는 화이트리스트고 블랙리스트가 드는 게 없습니다. 다시 우리 국민들과 시청자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고 생각을 공유하고 싶은 건요. 그게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지 간에 또 진보 성향의 그 어떤 그 권력이든지 어떤 권력이든지 간에 자기 입맛에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국민의 눈에서 비판하고 국민의 눈에서 칭찬하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지 자기 입맛에 맞는다는 이제 측면에서 국정 철학을 공유한다는 명분을 내걸어서 같이 적극 지원해주고 또 국정 철학을 공유하지 못한다고 반대편이라고 그래서 완전히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은 절대 반복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에 있어서 그게 좀 심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조윤선 전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도 오늘 저렇게 선고나는데. 옥고를 네. 치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선거날이에요. 네 오늘 선고나는데 그러면 궁금하네요. 저기 네. 오늘 뭐 선거 뭐 그분 저기 오렌지만 먹는다더만 그러니까 귤. 그 오렌지 아닙니다 귤. 귤만 계속 먹으면 이렇게 뜬다던데. 그러니까요. 그게 근데 그렇게 요즘에는 된다. 잘 먹는다고. 근데 이 중요한 거는 네. 난 그렇게 봐요. 이게 조심해서 될 일인가 정말로 막말 때문인가 보면 진행자들 아니 장승민이 뭐 내하고 할 때 보조 잘 맞추면서 막 개거품을 물었잖아요. 그 이렇게 유명한 문제. 아니 그러면서 끝날 때 막 질문하다가- 멘트를 갖다가 막 뭐 자기가 어차피 다 적어 와가지고 이거 화면 보고 야, 하는 그 거지만은 뭐였죠 그때 장성민의 네, 시사탱크 시사탱크 시사 정론이었나? 네, 마지막에 시사 정론이라고 그때 자기가 시청률 내가 적어서 했지. 뚝뚝 떨어졌죠. 그래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다 해서 그러면 야 장승민은 정론을 이야기하니까 안 잘렸냐? 장승민 잘렸잖아요. 잘렸죠. 자 우리 보고 말 좀 조심할까봐 그리 신경을 쓰던 이봉규 씨
안 잘렸나요? 잘렸죠. 잘렸잖아. 말 안 할 때마다 내가 막 말만 하면 막 말하지 말라고 하필 나한테 더 심해. 부르지 말든가. 그래서 내가 감정이 좀 있었는데 아, 그래도 자기도 잘려. 네, 잘렸어요. 그다음 내가 그 뒤에 이제 또 박 소장이 너무 세게 해서 그래. 너무 세게 해서. 지금 라운지 빵하고 계세요. 나같이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세게 해서. 아니 그래. 그럼 박종진이 또 뭐 내가 한 데서 잘렸어. 내가 하면 맨날 또 그래 하니까 네. 내가 막 말자 했더만 또 직접 전화가 와서 황 선배가 좀 출연해야 된다. 나 내가 나이 많은 줄 알았어. 얼굴이 노안이라서. 나보다 나보고 선배라고 그러더라고. 징그러워서 내가 왜 선배라고 하니까 나이가 작더만. 아, 박종진이가 또 그래서 내가 우병우 그때 탐 규탄했더만은 나오지 말래요? 이러더만은 떨려요. 겁이 나 죽겠어요. 이러더라고. 보인데 잘렸잖아요. 근데 자기도 또 잘렸어. 네. 그러니까 우리 보고 말 조심해라고 그렇게 입단속 하던 사람들도 사회자들도 다 잘려. 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 종편의 이 패널이라는 거는 지금 와서 보면 한마디로 썼다가 적당하면 버리는 네. 모든 방송국의 책임을 시청률이 오를 때는 그걸 이용하고 그렇죠. 우리 둘이를 많이 달고 다니려는 거는 시청률이 잘 나와서 많이 달고 다닌 거지 뭐 내가 성질이 좋아서 민선배가 둥글둥글해서 많이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와달라 해갖고는 뭐 안 간다고 하면 사장한테 이야기해서 지가 잘리니 해서 나와달라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맞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딱 문제만 생기면 바로 아주 그냥 소모품처럼 던져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날 오지 말라고 네, 하죠. 바로 이제 네. 그날 오지 말라고 하고 그러니까 인구 절벽, 고용 절벽에서 출연 절벽. 출연 절벽까지 그리고 그러니까 네. 거기 사회 보던 조심하던 사람들도 다 잘렸죠. 자기들도 다 집에 가라. 그러니까 네. 그게 말의 문제는 아니다. 아, 그러니까 아니, 막말을 하시긴 하셨어요, 원장님? 아니 제가 막말을 저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그걸 이제 막말이 그 뭐예요? 단체에서 심의위원회에 문제 제기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 프로그램을 갖다 다시 심의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방심위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그 제재를 받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은 그 막말이라고 심지어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너무 다수 출연한다. 이게 또 이유예요. 다수 출연. 출연을 하지 말아라. 너무 자주 출연한다. 죄를 지었네. 꼴 보기 싫은데 자주 나오니까 큰 죄를 출연 지었네. 나왔다. 나는 어떤 희한한 일이 네. 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그 저기 누구야 오늘 선고한다는 사람 조윤선. 아, 조윤선, 네.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그 사상 처음으로 여성을 정무장관으로 시켜서 수석. 네, 정무수석으로 시켜서 저렇게 국회하고의 거리를 소통을 더 해야 될 건데 자기도 여성인데 그래서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역사상 그래도 이 정무수석들은 국회의원 경험이 있다거나 그렇죠. 이 발이 넓은 사람을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을 해가 네. 좌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저거를 요구한 것도 아니야. 박근혜 정부의 조윤선을 시킨 부분이 좀 여성을 했다는 것이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 소통에 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표현한 걸 가지고 아, 여성 폐마 발언을 했다는 거야. 아, 폄하하셨네. 네? 폄하인데. 그러니까 그 현재 권력이 살아있는 권력이 너무 네. 막무가내로 자기들 입맛대로만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바로 언론의 정의고 그 자꾸 정치시키는 게 문제되고 그런 것들이 자꾸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야당이 잘해야 된다. 야당이. 지금의 상황도 우리가 다 이 종편 텔레비를 보고 보도 전문 채널을 보면은 패널의 구성이나 팬들들이 말하는 내용이나 다 보면은 어느 쪽으로 편중되는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럴 때 왜 야당 국회의원들은 말 못하냐? 여당이 120석. 자, 정의당까지 같이 뭐 준 여당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적에 그 126석으로 지금 나머지가 174석이 야당인데 이 다수를 차지한 야당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언론 활동에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패널이 너무 균형 잡히지 않았다. 그리고 출연하는 패널들이 내용이 너무나 용비어창가를 부르고 있다. 그리고 어느 누구 출연자부터 좀 잘해라라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미방의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왜 그런 일을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개파 친박 비박 싸움이나 했었고 무슨 바른정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정당이고 국민의당 그냥 호남 눈치다 보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당이면 야당답게 준여당으로 가서 정말로 협치해서 연정을 하려면 연정을 하든지 아니면 특히나 100석 가까운 야당 제1야당 자유한국당 같은 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당대표를 뽑은 지가 언젠데. 나는 자유한국당을 또 많이 까가지고 홍 대표도 많이 까서 야당이 나를 구제해주거나 도와줄 거라고 생각도 아예 안 하고 있어요. 야당이 아직도 여당인 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떤 평론가는 네. 그렇게 출연이 좀 정지되고 이러니까 아예 그냥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서 최고위원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더 빠른 길이 될 거다 생각합니다. 아, 그분이 여기도 나오셨죠. 아, 근데 우리 소장님은 출연하던 방송국 앞에서 데모하시고, 우리 원장님은 자기가 후보로 밀었던 그 당시, 그죠? 그때 후보자에서 저기 그때 당시에 제가 민주당 소속이었죠. 민주당에서 예, 뭐 하셨죠? 12년 전에 그때 네. 이제 국민통합위원회 전략기획단장이었죠. 그러니까 전략기획단장이 나와가지고는 후보를 잘못 뽑았다고 하시고, 좀 두 분의 어떤 이 정치 운명이라는 게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원장님 요즘에 할 일 없으셔서 뭐 하나 쓰셨다면서요? 아니 할 일은 없는 게 아니라 늘 네. 나라 걱정, 나라 나라 걱정. 걱정하면서 바쁘시죠? 카톡 보내고 예, 이렇게 페이스북하고. 그렇죠. 이제 SNS도 나름대로 하면서 조심스럽게 하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정부든지 저는 박근혜 정부 때도 출범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몇 개월 전 일정 기간 동안 한의문 기간을 둬서 좀 잘하도록 지켜보고 국회에서는 야당들도 그 출범한 새 정부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률적 이런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야당이 꼭 저는 100% 점수를 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정부에서 야당도 물론 정부 여당도 잘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야당 잘해야 된다고 그래서 특히 야당을 걱정을 하면서 SNS에 글도 많이 올리고 그렇게 지냅니다. 그리고 완전 야당이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얘기 이제 좀 하세요. 다들 보수로 알고 계시던데. 저는 이제 야당이고 이제 이념적으로 굳이 따진다고 하면 이념적 스탠스는 저는 중도 개혁 그런 그 성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보수 중에서도 합리적으로 이 얘기를 우리 황장수 소장처럼 정말 날카롭게 보수의 길을 갖다 염려하고 길을 제시하고 하는 그런 지식인들이 있으면 저는 얼마든지 같이 합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그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오직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이 보수든 진보든지 간에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패권 세력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분연히 얘기하는 그런 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원장님 항상 만년 야당. 저는 만년 야당입니다. 열린우리당 때도 안 가시고. 제가 사실은 1984년 11월 26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당시에 야당이었죠. 정대철 전 당대표, 정대철 국회의원을 제가 면접을 해서 그 정대철 의원실에 제가 첫 사회 직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따져놓고 보면 2012년도 말에 그 탈당하기 전까지 제가 어린 나이에 정말 30년 넘게 야당을 쭉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을 속속들이 압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쭉 정리해놨던 원고를 지금은 말이 좀 옆으로 빗나갑니다만 아무튼 1980년대 그 60 항쟁 때부터 2012년 16년 36년 동안의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그 야당의 그런 야당사를 갖다 나름대로 정리해서 책으로 이제 펴내고 그런가요? 좀 팔리고 있습니다. 예. 야당의 선택이네요. 네. 이거 야당의 황 소장님께 드리려고. 선택. 책감은 옛날에 줬는데 책은 오늘 봤네. 예. 출판 기념회도 하셨는데. 네. 그런데 이 아주 책이 이런 야당사가 정리된 게 별로 없어요. 맞아요. 한때는 잠깐 우리도 한 3년 중 같은 당에 몸을 담은 적이 여기 있죠. 원래 그래서 같은 제가 민주당이죠. 저 황장수 소장은요, 제가 잘 알죠. 왜냐면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말 그 젊은빛 수혈의 대표적인 예로, 그래서 그 30대 서울대 운동고 출신 황장수 진보 청년을 당무위원으로 역임했습니다. 당무위원. 그때 진보 출신이에요. 당무위원이라면요, 삼성급입니다. 삼성급. 오, 그걸 당무위원급으로 해서 현직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께서 황장수 청년을 발탁해서 당에 입당시켜서 서부 경남에 이게 동진 정책으로 해가지고 동진정책. 경북 봉화 의뢰는 그 김중곤 비서실장, 김동태 장관, 그 다음에 서부 경남에는 황장수 젊은이 이렇게 내보내려고 구도를 짜고 영입했었죠. 근데 그때도 네. 또 바른 소리 해가지고 좀 꼬였죠. 네. 자꾸 목이 타신지. 그때 이제 같은 날 기자회견을 해서 이제 5명의 네. 전대협, 제 빼고는 4명은 다 전대협이요. 오영식, 우상호, 임종석, 오, 지금 잘 이인영. 나가셨는데. 네. 내빼놓고는 기본 다 3선은 잘나가네. 3선은 다 네. 하거나 비서실장 하지. 이제 저는 국회의원도 한 번 못하고 왜 이렇게 되셨죠? 동진역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가지고 왜 여기 와 계시죠? 그다음에 나중에는 당회의에서 아드님 처리 좀 하라고 이야기하다가 네. 또 찍히고 네. 이러다가 노무현 후보가 되었을 때 당신 갖고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흐려지겠다 하고 기자회견을 해서 탈당을 함으로써 그때 어디 가셨죠? 예? 탈당했지. 네. 정몽준한테 갔지. 그때 네. 가셨잖아요. 근데 정몽준이 또 노무현 손들어져 버리니까 나는 이제 낙동강 오리알도 이런 오리알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되고 난 다음에 손볼 5명이 건노갑 하나가 김민석이 이제 저 황장수 네. 정균환이 뭐 아, 이렇게 여기까지 포함되셨구나. 그래갖고
아주 엄청 조사를 했지. 네. 그래서 뒤끝이 좀 있더만. 그 조그마한 회사에 사장했는데 사표도 안 받고. 니는 사표를 낼 게 아니라 깜빵을 넣어야 된다고 열심히 근데 내가 회계가 흐려가지고 원래 돈에는 절대로 귀찮아서 통장을 안 보거든. 네. 그러니까 지금- 손을 안 댔으니까 네. 그때 깜빵 안 갔지. 아, 나머지들 다 깜빵 가거나 갈 뻔하거나 네, 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저런 그 황장수 청년의 과거까지 다 포함된 그런 야당 36년 최근 현대 야당 민주당 중심으로 야당사의 책을 야당의 선택이라 이름으로 해서 저 책의 요지는 야당이 분열하면 안 된다. 분열하면 정권을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정말로 진보 중도의 그 개혁 정책을 펼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조언의 책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워낙 국정농단을 해가지고 문재인과 안철수로 분열된 야당이 결국에는 그 몰표를 한쪽의 몰표를 받아서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가 이제 당선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내용을 포함한 그런 야당사를 정리하면서 또 야당을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의미에서 계속 SNS 활동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 요즘 방송 백수고 이러니까 이 책이라도 시청자 많이 여러분께서 좀 많이 해주세요. 좀 구매해서 우리 그 이 인영상 패널에 앞으로 방송 복귀 올 때까지 생계라도 좀 유지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추억의 뉴스톡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